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노인장애인 과장입니다.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5과 3사업소 29팀으로 총 정원 175명에 현재는 172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1회 추경 반영된 복지국 예산은 2023년 최종 예산 대비 5.6%가 증가한 7,782억 원으로 시 예산의 37.1%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21,586명, 차상위 계층은 16,607명입니다. 취약계층은 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복 포함하여 297,764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7,032억 5,700만 원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261개의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복지정책과 지역복지 서비스 안정적 제공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추진을 위해 10개 분야 6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해 특화사업 추진과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 지원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책임감 있는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 실현과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보훈 대상자 이유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수당과 의료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3.1 만세운동, 현충일 추념식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등을 지원하고 원심창 전시관 개관 등 독립유공자 선양사업과 어려운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보훈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호 현충탑 일원 정비 기본구상 용역 추진으로 현충탑 일원 재정비 사업 기초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여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웃과 동행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긴급 복지 지원, 통합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위기가구에게 신속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택행복나눔본부와 이웃돕기 체계를 강화하고 참여해 주신 기업 및 단체, 시민에 대한 예우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존 돌봄 틈새 보완을 위한 누구나 돌봄 사업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촘촘하고 안전한 평택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8월 31일 기준 1만 4,645세대 2만 1,586명입니다.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 가구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보장성 강화로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가 의료 사업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통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조사 적정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시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 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사회보장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급 탈락 가구도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더불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도약을 위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근로 사업은 현재 약 87억 원의 예산으로 40개 자활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3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자산 형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근로능력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일하는 어르신 활기찬 노후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6억의 예산 4,806명의 사업량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자 수는 24년 8월 말 기준 4,703명으로 목표 대비 97.8%이며 하반기에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 확대로 일자리를 추가 제공하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 공사입니다. 24년 봉안당 만장 시기 도래에 따라 제2추모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9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봉안당, 재래단, 유족 대기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작년 2월 공사를 시작으로 올 10월 말 준공 예정에 있으며 공사 준공 이후에는 봉안시설 개관 운영에 필요한 제작 가구 및 유골함, 안치단을 설치하여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편안한 여가 공간 경로당 조성입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630개소, 회원수는 24,123명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시설 현대화 사업, 양곡비 지원과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운영비 월 3만 원을 인상하고 폭염 및 한파 대비 냉난방비를 월 5만 원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 경로당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전문 강사가 경로당을 순회하며 요가, 미술, 회계,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마의자, 에어컨 등 필요 물품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 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으로 편안한 여가 공간으로서의 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요자 중심 장애인 복지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장애인 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생활 지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장애인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발달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생애 주기별 실태 및 욕구를 반영하여 연차별 지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가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및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권역별 장애인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5년 8월까지 기초 및 골조 공사 완료 후 26년 4월 준공할 예정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생활밀착형 여성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과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지원 사업, 시민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공모 사업,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6개소의 여성 권익시설을 운영하여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피해 여성을 보호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가족 형태의 다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택시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한부모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형 긴급 돌봄 강화 사업을 7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양육자의 긴급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 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초기 적응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수립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97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83개소로 공보육 이용률은 30%이며 전년도 대비 약 3%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를 신규 개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고 공보육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380개소를 대상으로 회계 운영 전반과 아동학대, 불량급식, 안전사고, 방역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 등 6개 사업 149억여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비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18개 사업 약 123억 원과 평택형 지원 10개 사업 약 24억 원 등 건강한 영유아 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아동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하반기부터 내년 2월까지 추가 설치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 7월 신규 사업으로 기존 돌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영아를 돌보는 양육 공백 가정에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기반으로 아동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아동 친화 및 아동 권리 보장이 지역사회 인식에 깊숙이 자리 잡힌 진정한 의미의 아동 친화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5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준비를 위해 아동 실태 조사와 아동 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 수립, 평택시 공무원 대상 아동 권리 교육 추진 등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5가지 필수 구성 요소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수당 및 다자녀 수당 등을 통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보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입니다. 아동학대 신속 대응을 위한 24시간 현장 출동 대응 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학대 판단, 응급보호, 응급조치 보호 등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보호 지원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하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는 개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양육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호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살피고 단기간 내에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적, 능동적인 사회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북부, 남부, 서부 권역에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사회관리 아동에게 지역자원 서비스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신체, 인지, 정서, 가족의 분야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조 평택시 평생교육진흥재단 설립입니다. 평생학습의 전문성 및 다원성 확보로 유사기능 기관 통합을 통한 원스톱 평생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재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12월까지 경기연구원의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심의 의결 절차 완료 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 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행복한 배움, 가치 있는 성장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으로 학습, 일, 나눔의 선순환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나 소외됨 없이 배울 수 있는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움이 일자리 연계와 나눔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시민 수요 반영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술 및 취미 과정으로 구성된 161개 과목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기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욕구, 교육 욕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직 희망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한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24년 8월 말 현재 736명의 구직 희망 여성 취업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여성들의 경제 활동 촉진 및 고용 유지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구직자, 구인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배달이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시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 도서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 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특성화를 살려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구현하고 기능적이고 완성도 높은 상징적인 건축물로 건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입니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독서 문화 복지의 일환으로 정보 취약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과 내생의 첫 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 및 찾아가는 도서관 체험버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누구나 공평한 정보 접근 및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일상의 책 읽는 문화 조성입니다. 평택 책을 택하다 사업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학교와 지역 서점, 기업체 등 기관, 시민,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책 읽는 도시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공동체의 허브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축제, 시민 공모사업, 독서 체험 등 가족이 다 함께 도서관에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일상의 독서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식정보시대 시민의 발전소 도서관입니다. 변화하는 지식정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스마트 환경 기반 독서 서비스와 콘텐츠 장작 지원 및 맞춤형 정보 지원 서비스 등 시민의 성장을 돕는 지식 발전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도서관 기능 보강 및 공간 재배치 시설 개선입니다.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도서관 환경 개선으로 총 사업비 56억 원으로 안중도서관 공간 기능 보강 및 그린 리모델링, 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0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을 쾌적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 제공을 위한 포용적 공간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서관 출판 플랫폼 사업입니다. 도서관이 지역 문화 콘텐츠 생산과 지역 사료관 역할을 수행하는 출판 플랫폼 사업입니다. 시민 기록가 양성, 평택사 강의, 구술 생애 책자 및 설화 창작, 그림책 발간, 출판 기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택사 아카이브 구축과 공동체 조성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작은 도서관을 통한 독서 연계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독서 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년에는 공립 사립 작은 도서관 3개소의 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20개소 운영비 지원, 공사립 작은 도서관 12개소의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무더위 혹한기 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순회 사설을 시립 작은 도서관 5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작은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지역 공동체 조성으로 독서문화 향유 및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공백 없는 시민 맞춤형 문해력 향상 교육입니다. 정보 취약계층 지식정보 서비스 사업으로 자원봉사단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도서 점역 작업과 도서 기증, 장애인 및 다문화 아동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림책을 통한 재가 및 요양원 방문 독서문화 서비스 등 고령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도서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비이용자 문해력 향상 교육, 경력 단절자 교육 등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보니까 과가 8개나 있습니다. 8개. 그렇죠. 우리 사무관님들 8분과 함께 굉장히 많은 부서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복지국 사업을 보면 저희 평택시 예산의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 예산 자체가 국도비가 거의 70%를 거의 그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부서의 사업들은 평택시에서 결정하고 평택시에서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복지국의 사업은 대부분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자체 사업들이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는 사업들 굉장히 많아서 복지국 사업 이 업무 보고서를 보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복지국을 접하면서도 사업이 다 사실 다 손에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 많이 이 숫자도 너무 많아서 한 부서 한 부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야 된다. 의회는 정말 거들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오늘 뭐 이야기 속에 나오겠지만 뭐 유보통합도 이야기할 거고 한데 저희의 전체적인 과에 대한 정리도 뭐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과는 계속적으로 분리를 지금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 분리에 대해서 그분들의 요구가 사실 뭐 또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저희들과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6쪽부터 볼게요. 그 몇 가지만 뭐 전체를 다 질문하기에는 사업량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함께 진행하면서 과장님도 저희랑 같이 그 계속적으로 같이 상의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 그 국가 보훈 대상제 예우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 확대에 대해서 복지정책 과장님이 선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됐고 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은 뭐냐면 이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과할 정도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6.25 기념의 날 뭐 어디 무슨 행사 뭐 가면 항상 정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뭐 보훈이라고 하기에도 참 부족한 표현이고 이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국가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30단계 시군과 비교해서 갈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그 주차 문제도 있습니다. 이 주차는 무슨 이야기죠? 저기 보훈협의회 차량 주차 때문에 건의가 나왔던 건데요. 그 보훈회관 내의 주차가 사실 조금 협소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통복 그 공영 주차장 내에 그 주차를 할 수 있게 이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 교통행정과랑 도시공사랑 얘기가 돼서요. 2대 등록해서 네. 자유로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과에서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오늘 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다른 시군에 이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정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검토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모든 시설엔 다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주차장 면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주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도 좀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국가유공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그리고 많은 우리 평택시의 예산들이 나가고 있지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후에 하나하나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같이 또 상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든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9조.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네요. 그죠? 9,515명. 요거 읍면동별하고 연령대별로 해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고독사 고위험 가구가 198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은 했어요. 이렇게 198세대가 고독사 고위험군이야, 고위험 가구예요. 그러면 이 판단을 했으면 저희가 평소에 뭐 어떤 식으로 좀 이 분들을 돕고 또 확인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일단은 1인 가구 위기사항 전수조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198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복지 상담이라든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수시로 뭐 민간에서든지 뭐 민간 자원을 활용한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고, 저희가 지금 이게 6월 7일 날 조사가 완료가 됐고 연말쯤에는 이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결과를 좀 살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외에는 어떤 뭐 기계적인 부분이나 이런 어떤 장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그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그래도 일단은 수급자시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이제 안전 내지는 보장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는지는 수시로 네. 지금 파악을 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사실 고독사로 인한 그런 그 저희 이제 보고가 간혹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외롭게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9,515세대에 대한 1인 가구 전수조사도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는 물론 뭐 젊은 대학생 아이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삼성의 근로자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1인 가구라서 모두가 다 지금 뭐 불행하고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분류를 잘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1쪽 자활 사업 좀 볼까요? 자활 사업을 볼 때마다 이게 약간 이제 마음이 약간 만감이 교체를 해요.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 시가. 그리고 주변에 뭐 돕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서부발전부터 해서 많이 돕고 있는데 굉장히 잘 돕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짜 자활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자산형성 사업의 활성화로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조성 및 회전문 현상 방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 써 있는 40개소 393명,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누적인가요? 누적은 사업 8월 말 현재 근로 사업. 참여자 수는 8월 말 현재 기준이고요. 네. 누적은 아닙니다. 누적까지 하면 좀 대상자. 근로 사업은 현재 40개소에 393명이 근로하고 있고, 그렇죠? 자활 기금 사업은 5개 사업 이게 지금 연간 실적이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이에요, 이건? 연간 실적입니다. 연간 실적. 지금까지 그러면 자활 기금 사업으로 사업장 사업은 총 몇 개나 돼요? 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매년 이제 유사한데요. 네, 네. 이제 그 자활 센터에 이제 그 네.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 그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제 그런 그거 말고 사업- 자활 사업장. 예. 저희가 사업장 만들어 드리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뭘로 분류됩니까? 기금을 활용해서 이제 그 기금을 이렇게 대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네, 새로운 신규 사업을 창업할 때 예. 이렇게 대여했다가 거기가 네. 이제 잘 되면 이제 네.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그게 돈을 지금 받는- 우리가 예. 사업량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누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차후에 네, 현황을 네, 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자활 근로는 기존의 어떤 기업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활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이분들이 정말 이 경제적 주체가 되어서 이게 어떤 자활의 그 여기도 써 있지만 자립 기반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우리 관리를 합니까?
이 자활 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이 그냥 집에서 생활을 하신다 하면 네. 뭐 무기력하거나 또는 뭐, 네, 네. 뭐 알코올리즘에 빠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네. 이런 일자리를 드림으로 해서 이분들이 건강한 아침을 여는 네.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립 기반도 조성해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자립의 기반이 되는지 자활 사업장이 문을 열었고 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성공이라 하면 뭐 대단하다기보다 자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된다. 잘 되고 있는지 우리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많은 수가 이제 그 자립에 성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예를 들면 이제 500국수 이제 용의점 같은 네, 네. 경우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이제 협동조합을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자활 기업이 되는 네. 이제 그런 사례들도 이제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활 기업이 되면 네. 이제 자활 기업이 된 후에도 일정 기간 이제 뭐 네.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이제 지원받지만 네.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는 네. 이제 순수하게 이제 이런 사회적인 그 시장 경제에서. 경제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자활이 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뭐 여기서 계속 얘기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그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준 사업들 속에서 그 뭐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전체 사업량에 대한 점검을 좀 해주셔서 자료를 좀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집에 있을 분들을 또 끌어내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자립의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런데 시장에 이제 완전히 노출이 되었을 때 자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저희는 이제 항상 고민이거든요.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만들어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 사업장을 만들었는데 자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떤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게 중간에 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 분리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워낙 노인 장애인과 분리는 한 6년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과 분리 자체가 이제 정원 동결과 이제 맞물려서 과 하나가 또 분과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렇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과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좀 사회복지과랑 해서 좀 노인하고 장애인은 좀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인 쪽에서는 시설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설 네.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장애인 쪽도 이제 정책팀이 좀 필요한 네. 상황이라서 네. 팀을 좀 우선 만들면서 네, 네. 과를 좀 노인하고 장애인과를 좀 네. 분과를 하는 네.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 정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부터 저희들과 상의해서 시작되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사업량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직 전문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복지재단이나 같이 협업을 하고 민간 어떤 봉사자분들이나 뭐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뭐 이런 굉장히 많은데 그러려면 과가 전문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과의 공직자분들이 정확한 부서가 독립이 돼서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뭐 재단도 그렇고 모든 시설들도 어떤 뭐 이렇게 좀 그 영역 안에 들어오기가 쉽다.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이 부분은 좀 이뤄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하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좀 꼭 과 분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립추모공원 우리 이관 신축공사 제가 얼마 전에 뭐 명절에도 한번 가서 봤는데
10월 준공 예정이에요. 올해. 예, 저희 이제 곧. 예, 거의 공사는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면 준공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내부 가구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해서 이제 12월 말에는 다 네. 입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꾸려지는 것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이 한 6단 정도로 돼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뭐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나요? 네. 이 현실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 뭐하지만 이제 뭐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한번 이제 그 단을 선택을 하면 평생을 가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 선정 때문에 굉장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까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방법이 뭐가 없나 참 고민이 좀 됩니다, 사실. 예. 고민 방법이 없죠. 우리 23,000기면은 기존의 봉안당이 몇 기였죠? 저희가 이제 맨 처음은 2006년도에는 11,000기 정도로 11,000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좀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0기 정도 지금 돼 있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예. 좀 저희가 이제 2030년에 또 이제 공설 장사 시설을 또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또 봉안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네. 충분히 소환이 될 수 그러면 이 있을 것 같습니다. 15,000기라면 기존 거 합쳐서 23,000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기존에 추가가 23,000기. 추가가 23,000이잖아요. 예. 23,000기면은 일단 저희가 몇 년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죠? 저희가 지금 한 20년은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20년까지는 아니어도요. 10년, 15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감안을 하고 10년에서 있고요. 15년.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7년이나 8년 후에는 또 봉안당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지금 그 이제 우리 봉안당은 우리 관리 주체가 이제 도시공사로 위탁을 줬고, 그리고 옆에 이제 시립묘지는 네. 지금 청부읍에다가 청부읍에 예. 이제 우리는 평택시에 있는 공원묘지에는 그대로 안장하는 거는 이제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시립묘지인데 그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청북 시립묘지를 예를 들면 이제 이쪽에 묘지를 쓰신 분들이 화장으로 바꿔서 이쪽 봉안당으로 모시는 분들도 왕왕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연장 안 하시고 끝내는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묘지에 곳곳이 중간 중간에 이제 이제 그쵸 비게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비게 됐을 때 이렇게 파헤쳐서 이렇게 한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공원 말 그대로 공원 묘지가 공원화가 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남겨진 분은 주변에 막 다 파헤쳐진 데가 울퉁불퉁하고 파헤쳐지고 이런 게 뭐 어디는 뭐 앞에 제사 드리는 이렇게 단 이런 것도 안 가져가서 그대로 있고, 막 옆에 심었던 작은 나무 다 그대로 두고 파헤쳐서 가져가시고 모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남겨진 분들은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묘지 전체에 이렇게 용어를 개봉을 한다고 해야 되나? 개장을 해서 모신 분들 그 남겨진 파헤쳐진 부분은 시가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해서 잔디 작업 다시 해야 돼요. 제가 갈 때마다 느낍니다. 조금 이제 후손들이 잘 마무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어쨌든 봉분이 남잖아요. 흙의 양이 있으니까. 그러면 옆에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좀 명절에 불편합니다. 굉장히 보기에도 불편하고. 그러면 완전히 다 평탄화 작업을 해서 잔디 입히는 걸로 좀 정리를 해서 남은 분들에 대한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5조 경로당. 이 얘기를 참 이건 굉장히 오래 해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뭐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평택시 630여 개 경로당이 있어요. 그죠? 7대 의회 때
한 10년 됐죠.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경로당 보증금 지급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토지가 없어도 빌라나 이런 곳에 건물을 임차해서 보증금을 저희가 지급 시에서 일부 대납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경로당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월이 이제 7대 의회였으니까 8대를 지나서 9대 의회까지 한 8년 지났네요. 8년. 이렇게 오면서 이제 그 임대에서 들어갈 곳도 없어요. 이제 국장님, 우리가 630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개이죠? 원래는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한 700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게 이제 통합으로 쓰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50개 안쪽, 지금 이제 없는 데가 50개 안쪽일 거예요. 물론 거기에 또 사연이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곳들도 있겠죠. 이제 조금 더 영역을 넓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7대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의회나 집행부분들이. 그래서 그 혜택을 많이 보고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임차해서 보증금 지원받아서 들어가 있는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갈 수 없는 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한 50개 안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유지를 이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나. 목적 사업이 있는 시유지들은 개방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용도가 없는 시유지들, 짜투리 토지들에 대해서는 용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내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죠. 매봉 경로당, 뭐 공원가든 노인장애인가든 제가 최근에 한 1년 안쪽으로 한번 물어봤더니 답변할 논리를 만들었어. 그런데 8대 때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저에게는 그거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얘기들이에요. 예, 그 현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인지 그 당시에 그 관여된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제는 그 매봉경로당의 이야기를 하면 다 답변을 해요. 거기는 말입니다. 공원관리시설이고요. 막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이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 의회 불려오십니다, 다. 저희가 그런 케이스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거 법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제는 어떤 목적성을 잃은, 그리고 남겨진 짜투리 우리 시유지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을에 이제 미군기지전 특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들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없어. 그런데 그 공원이 어른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는데 그런 공원 부지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법 정비가 필요할 때고, 이 부분은 국회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한 부분이니까 이제는 이렇게 가도 형평성의 문제, 특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시절이 됐다. 이제까지 못 만든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정말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임대도 안 돼요. 보증금 아무리 지원해줘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 더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2년 상임위가 하반기가 끝나기 전에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17쪽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사연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몇 프로 공기가 됐죠? 저희 공기로 따지면 사실은 이제
공사가 들어간 착공된 지가 9월 24일입니다. 그래서 네. 한 공기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공기가 좀 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잘 진행되겠지요, 이제? 이제는 잘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 부분이 이제 네,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네. 예. 제가 8대 때 복지환경위원회 할 때 그때 현장 방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대로라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장애인 복지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볼 때에는 시에 대한 원망이 있을 거예요. 내부 사정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게 뭐 벌써 제가 22년도 뭐 그쯤 21년도.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26년 4월에 준공이 나는 이런 사업이 돼버린 거죠. 예. 시청을 저도 2번은 줬어요. 이 정도면.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1쪽, 22쪽 보면 유보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해야 되고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 소관으로 있던 뭐 이렇게 유치원과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돼 있던 어린이집이 정부조직법에 통합이 됐어요. 교육부로. 진행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에서 유부통합 추진단이 결성이 돼서 현장도 다니고 있고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네. 24년 6월 27일자로 시행이 돼서 네.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제 이관이 네. 돼서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일원화됐는데 네. 이제 지금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관을 위한 TF가 만들어져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 교육부하고 시도하고 시도 교육청의 의견이 네네. 지금 각각 달라서 입장차가 이제 네. 그 회의를 했는데 입장차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유보 통합 관련한 인사 교류를 추진 검토 중으로 이제 그 자료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도에서 26명, 그다음에 시군에서 5명이 네. 인사 교류를 네. 계획하고 있다. 이게 네, 이제 네. 검토 중이라는 이제 의견을 경기도가? 네. 네. 경기도가 그렇게 받았고요. 그게 확정상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작년부터 했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이제 음. 유아반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형 유보통합 시범 사업이라고 그래서 네. 경기형 다 같이 처음 학교하고 네.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전체가 다가 아니라 네. 경기도 내에서 이제 몇 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네. 그 다 같이 처음 학교는 저희 시립 팽성 남산 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서 네. 이제 올 9월부터 네.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 사업은 개소당 1,000만 원에서 환경 개선 해주는 건데 도내 60개소 중에 어린이집 30개, 유치원 30개소 중에 저희 시가 신청을 여러 군데 했는데 한 개소가 선정이 돼서 네. 그 1,000만 원의 환경 개선금을 지원받았고 여기까지 저희한테 지금 네.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행이 더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고, 제가 이 유보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시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관을 해줘야 되니까 위에 이제 도나 뭐 국회에서 법률적인 부분이나 뭐 법규 이런 게 다 정비가 돼야 돼요. 그래 나중에 우리는 이관 TF 꾸리면 이쪽에서 잘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어린이집이
유보통합되기 확정이 마지막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의 사무지 않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유보통합 때문에 원장님들 뭐 아니면 학부 어머님들 뭐 엄청 뛰어다니고 계세요. 마음고생하는 분들은 다 그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25년도가 유보통합의 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될 거라고 저도 안 믿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막 억지로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관들의 문제니까 어린이집은 다 그대로 있는 거고 기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게 하루속히 좀 이루어져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원장님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좀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유보통합 상황 속에서 평택시가 어린이집 사무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뭐 이렇게 뭐 등한시하고 이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보다 더 잘 챙겨서 이게 왜냐면 격동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과도기에 있는 이 때에 중간에 비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넘어가는 시기에 도의 사무다 우리의 사무다 도가 지원해라 우리가 지원해라 뭐 이렇게 밀고 당기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선제적으로 그 시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그런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린이집은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빨리 유보통합이 되는 걸. 아니에요? 네, 어린이집 입장에선 제가 그쵸. 보기에 교사도 그렇고 처우 원장님들도 개선이나? 그렇고 예. 훨씬 이제 수준이 올라갈 걸로 네. 예상됩니다. 뭐 굉장히 많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4쪽인데요. 이제 뭐 거의 질문 다 했습니다. 24쪽 지역 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뭐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은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저께였나요? 조례심의 때인가? 저희가 이제 다 함께 돌봄 1호점도 저도 방문했던 적이 있고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7개소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역전되겠어요 숫자도.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점점 이거 만든다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왜 다 함께 돌봄이 곳곳에 다 배치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 함께 돌봄 전체 계획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지역아동센터를 바라보면 다 함께 돌봄은 처음 시점부터 시가 모든 걸 개입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 시작부터 모든 리모델링부터 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모든 걸 지원을 해줘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자비로 2년 동안 시설 운영을 해야 되고 뭐 거기에 요건들이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시가 해야 될 일들은 개보수 수준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좀 돼야 된다. 1년에 몇 개소씩이라도 해서 이 부분이 뭐 5천만 원이든 얼마가 들어가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 국가에서 개선 사업비가 매년 내려왔었는데 올해 사실 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얼마 내려옵니까? 제가 규모까지는 네네, 지금 사실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내려오다가 올해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도 이제 지난번 동의안 설명하셨을 때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지금 이제 계속 검토를 더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 시점이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민간에서 직접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하시다가 보니까 뭐 임대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네. 건물에 대한 어떤 소유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장소나 뭐 대표자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또 지역아동센터일 경우에는 다시 또 진입의 어떤 또 네. 시작부터 해야 하는 또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네. 할 수 없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지금
협의회랑 다시 한번 좀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더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역안전센터는 뭐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이렇게 많은 봉사식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읍면이나 아니면 뭐 이런 곳에서 주변에 별로 학원도 없는 곳에 이 지역안전센터가 학원의 역할도 하고 어떤 돌봄의 역할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이나 모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나 이런 거는 국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은 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다. 예산 투입이 필요할 부분이다. 국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니까 예산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 투입도 검토를 하고요. 네. 그 지역아동센터 그 환경 개선하는데 이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네, 하는 데들이 많이 네.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신청하는 것에 대한 이제 컨설팅 같은 네. 거를 좀 해서 네.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또 따서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그러니까 같이 그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아주 그 정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그 정도의 사업량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안전센터가 배려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그 본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업들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하나만 뭐 이야기하자면 하나가 아니라 도서관장님, 도서관 신축에 대한 부분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네. 이제 의견 많이 반영해서 네. 설계 마무리 단계에 네. 있는 도서관들이 이제 그 우려하시는 네. 중앙도서관이라든가 네. 중앙도서관 이제 설계 공모 중앙도서관은 이제 있고요. 국제공모 12월에 네, 들어가죠. 공모 있고 그다음 팽성도서관, 동삭도서관, 화양도서관은 이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잘 추진하도록 네. 힘쓰겠습니다. 팽성도서관 내년 4월에 착공 들어가고요.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려야 될 게 고덕 중앙도서관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부지에 제초 작업이 안 돼가지고 주민분들이 좀 요구가 있었는데 왜냐면 들개들이 고덕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고덕 중앙도서관이 또 그 굉장히 중심지 부분에 있는데 그 풀숲에 있지는 않을까 막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노약자분들이. 근데 주민분들의 그 우려를 또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정말 없는 살림에 박박 긁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초 작업을 해주셔서 올 겨울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년에 이제 사업 시작하면 펜스 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우려들은 불식될 거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문화재단 업무 보고를 하면서 국악관현악단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제 이 공연들을 어디서 할 거냐,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그런 어떤 필요한 시설들 속에서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뭐 앙상블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빼서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감동의 어떤 시간들을 좀 그 내부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많이 하겠다라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 복지국은 그 부분을 사업들을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계획 세워서 1년에 12번이라도 좋으니까 계획 세워서 뭐 매달에 해도 좋습니다. 계획 세워서 저희들도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 문화재단 국악관현악단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그 들어간 예산이 적지 않아요. 본전을 뽑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는 복지관이든 뭐 경로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큰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 계획들을 좀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